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4월 3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오르고 끝났어요. 어제는 오르다가 그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는 가짜뉴스들이 워낙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느 뉴스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쉽지 않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는 유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오늘 음, 살펴보게 되게 제가 이 슬라이드 쇼도 안 켜고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예, 유가에 종속되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AI하고 반도체 인프라 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가에 연동되고 있다고 거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쟁 상황 격화는 이제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전쟁이 키가 됐습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탄도탄 능력을 해체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미국의 공격. 예. 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남초를 만나서 그것의 해결이 마치 전쟁의 끝인 것처럼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기가 일으켜놓고 해결도 못하고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만든 것을 예측도 못한 데다가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을 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세계 동맹의 해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환경을 형성해 줬다라고 봐요. 적어도 한 4, 50년 동안 미국 중심의 평화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또 미국에게 우리가 그만큼 해준 것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좀 점점 더 이제 그 미국의 그런 도움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이 좀 심해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대가로 해서 저한테 500조 가까운 돈을 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거의 삥 뜯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죠. 500조 가까운 돈을 내라고 했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최대 시장이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최대 구매 고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전체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요 중국 시장이 훨씬 커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워낙 커졌고 HBM이라든가 이런 일반 메모리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종전까지는 중국 시장이 훨씬 컸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미국 시장이 한 10%, 15% 정도였다면 중국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관계를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하튼간에 AI 반도체 인프라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큰 주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주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AI 반도체 인프라는요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디커플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인프라 자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전쟁 향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AI와 반도체는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두 종목이 올라가는 분봉하고 결국 코스피 분봉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유가 중심, 미국 경기 중심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반면에 AI와 반도체 인프라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혹은 움직이는 것이 설명이 되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오늘 올랐죠. 거기에 비슷한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조선 LNG라든가 전쟁 원자재 인프라 쪽입니다. 우주방산 원전 쪽은 약간은 원전은 좀 따로 뗍시다. 왜냐하면 원전은요
에너지 대체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적으로 묻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쪽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LNG는 비슷하죠. 아무래도 LNG를 수송하는 능력이 늘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조선주가 주목을 받게 되고 여타의 다른 LNG 생산 라인으로부터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즉 신조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 생산 능력이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프랑스가 LNG 선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해요. 마치 원자력 그 발전소에 원천 기술을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지금은 사실상 뭐 예를 들면 특허몬스터 이상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뭘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남아있고 어디서 원전지 된다라고 하면 특허를 뜯어가는 그런 회사 정도로 쪼그라들기는 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크게는 없죠. 차라리 그때 웨스팅하우스하고 경쟁하던 지난 세기에 경쟁하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는 그거는 결국은 제너럴 일렉트릭은 뿌리를 따져가다 보면 에디슨 같은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회사는 지금은 항공기 엔진 회사를 상당히 큰 사업부로 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원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기술 기업으로서는 터빈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항공기 엔진과 뭐 그런 관련된 시설들 기술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거는 넘어갈 일이고 여하튼간에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신재생 기술과 조선 LNG와 전쟁 원자재 인프라는 다 같은 원인에서 나온 다른 얼굴,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이 되면서 계속해서 유가 관련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어요. 그죠? 뭐 그건 분명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거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른다고 야 이거 오르네, 흥구석이 오르네, 뭐 중앙에너비스 오르네, 올라서 걔네들이 결국 수익을 먹겠냐고요. 그런 거죠. 그냥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각을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그냥 지름길처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적어도 분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렇게 키워주는 누군가 혹은 키워주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따라가되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능력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 세력들이 이런 걸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의도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수준까지 가면 좋은데 단순하게 이 테마가 올라가는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올라가니까 라고 보시는 그런 게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배후의 의도를 좀 보실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요즘에 오르고 내리는 게 그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외국인의 왔다 갔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가 되는데 결국은 저는 좀 마찰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러죠? 피로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도 보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진짜 다 올라갔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심리적으로 또 반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저기를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알 거예요. 거래량이 하루는 늘었다 하루는 줄었다 하루는 늘었다 하루는 줄었다가 거의 2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며칠 올랐죠. 한 3, 4일 정도 오르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 최근 2주 동안 어떻게 됐냐.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단초가 보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없어도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이제 뭐예요?
오르는 것에 대한 피로감, 내리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좀 이제 뭐라 그러죠? 누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전쟁 상태가 격화되면 전쟁과 관련된 위기 관리와 관련된 거, 혹은 뭐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그죠?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테마들이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경기가 정상일 때 오르는 그런 종목들과 테마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완전 혼조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뭐 이제 뭐 어떤 날은 전쟁 상황이 변화가 없고 다시 이란이 공격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오르고, 그리고 방산주도 같이 오르는, 그죠? 초기에 전쟁 상황에서는 방산주하고 반도체주가 같이 오르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죠? 전쟁 시작된 이후로는. 물론 전쟁 이전에는 둘 다 신나게 같이 올라갔었죠. AI주하고 반도체주하고 방산주가 동반 상승하는, 예, 뭐 대세 상승기에는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전쟁이 딱 터지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주와 방산주가 오르는 날은 반도체는 떨어지고, 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음, 단순하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 심리가 종목들을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얼마 있으면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작동을 하면서,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평가를 받기는 할 건데, 문제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음. 뭐 어쨌든 혼조된 거라서 제가 계속해서 좀 신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며칠이나 반복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래요, 상황 자체는.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저녁에 또 트럼프가 뭔가 말을 하면, 혹은 이스라엘이 또 뭐 공격을 강화한다든가, 이란의 반격이 강화된다든가, 또 어딘가에 또 뭐가 파괴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그 중동 쪽에 있는 주요 교통로들을 끊어버리는, 예, 그런 공격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있고, 또 실제로 뭘 했냐면 중동 지역에 있는 알루미늄하고 철강 생산 지역을 포격하는, 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는 뭐 저 이란 내의 철강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원자재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라고 보여지,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종목들은 테마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 신재생, 조선 LNG, 전쟁 원자재, 인프라는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방산, 방산도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방산이 이제 따로 놀고 있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쪽하고 우주 쪽은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어제 아르테미스 발사 뭐 대대적으로, 그저께인가요? 예, 하여튼 그걸 성공했다라는 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미국의 달 탐사가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자세하게 봅시다. AI 반도체 인프라 중에서 광통신 반도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 뭐 광통신 있잖아요. 광전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종목만 말씀드리면 한국 첨단 소재가 있는데, 한국 첨단 소재는 솔직히 말하면 뭘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본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좀 봐주십시오. 무슨 지금 애트리하고 뭘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뭐죠? 기술 관련된 기술 그런 그 계약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애트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트리죠. 거기에서 뭐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이거는 그냥 몇 억 내면 해줘요. 애트리에서. 그 저기 기술료를 받고 회사한테 파는, 어느 정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회사가 개발을 능력 있는지 없는지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볼 때 뭐가요? 한국 첨단 소재가 할 수 있다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광통신 자체는 일본계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통신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칩들을 만듭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델하고 다른 모델이 생산돼요. 9세대 모델들입니다. 예. 그 광통신에 있어서 그 광전자는 지금의 어떤 기술 수준을 따라갈 만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예, 어떤 LED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중심으로 만드는, 물론 이제 그 AI 팩토리 내 광통신도 LED를 사용하죠. 발광 다이오드 아닙니까? 결국 LED라는 게.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광통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예, 그런 게 문제죠. 실은. 예. 그래서 지금 광통신 자체는 여러분들 그 주제를 신뢰하지는 마시라고 적어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숨어 있기는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예, 지금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 꼭 봐주시고, 예.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랐으니까 반도체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통신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한국첨단소재나 광전자 이런 데 올랐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제를 믿지는 마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신재생 쪽도 뭐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솔루션 같은 회사들은 괜찮아요. 예. 제가 조금 이따 현대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회사들은 좋죠. 예.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죠. 하나솔루션 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 한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하나는 계속해서 뭔가 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주가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놓고 왜 주가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뭐 자기들도 속셈이 있겠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주로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HD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니까 예, 그런 회사들 네, 종목들이 조금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 LNG는 LNG선 발주가 확대될 것 같다라는 대세 기대가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왜 LNG가 그죠? LNG 에너지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지금 확충하려면 적어도 5년 10년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대체하는 화력 발전의 수단으로서 LNG가 활용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LNG 쪽이 카타르나 뭐 이쪽에서 들어오는 LNG들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NG 자체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은 화석 연료다. 중동에 의지한다라는 부분도 이번에 새로 밝혀지기만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 LNG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그 덕분에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것들은 아마도 장기화되게 되면 탄력을 얻을 겁니다. 네. 혹시 이런 걸 노린 거 아닙니까요? 네.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하고 일본 기술이 아니면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강제할 수도 없는데 LNG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타성성이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중동발의 어떤 에너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LNG1에 이제 새롭게 주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LNG 선보다 더 많은 LNG 선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결국은 그것과 함께 조선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조선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었잖아요. 하나오션이니 HD현대중공업이든 뭐 다 HJ중공업이니 이런 데들 다 주목받고 있었고 지금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고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늘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전쟁과 원자재 인프라 쪽은 예, 중동의 공습이 어디에 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알루미늄 생산 공장과 철강 공장에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철강을 수출할 만한 어떤 뭐 되게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전기는 중요하죠. 뭐요?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은 전기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동산의 알루미늄이 이제 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었을 텐데
그 길이 막히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 막히면서 알루미늄 수급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뭐 철강도 사실 영향을 안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중소형 철강주들은 뭐하고도 연관이 돼요? LNG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요? 결국 LNG도 파이프 개발하려면 LNG 파이프 개발하려면 파이프 라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철관,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묶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는 묶으세요. 분리적으로 묶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주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면서 이제 우주 시대가 다시 점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소재 생산이나 아니면 원자재 그 부품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리호를 기초로 하는 발사 계획들이나 아니면 위성체 계획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인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 우주 종목들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거. 누가 갈지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적어도 피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못하는 회사들 가지 마십시오. 재무 분석 조금 해보고 사업 분석 간단하게만 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뭐에 대한 테마다라고 테마 편집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을 한다라고 테마 편집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롭게 주목되는 테마들에 있어서요. 특히 인공지능 테마, 양자, 그리고 바이오 테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광통신 테마, 요 정도에는요 실이 없는, 뭔가 그 업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양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팅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는 할 능력이 없어요. 매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뭐가 있냐? 뭐 연구 개발의 능력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양자 암호를 하겠다라고 정관에 써놓고 주주총회 한 다음에 바꾸고 추가한 다음에 주가의 어떤 이득을 얻을까라고 접근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섬유 산업 하다가 바이오 한다고 뛰어드는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T 개발하다가 갑자기 바이오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무슨 저기가 있어요. 개발 역량이 있고 그런 역량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름만 테마를 따라가는 업체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좋아요. 회사는 좋고 수익성 있고 뭐 향후에 되게 장밋빛 어떤 테마가 아니라 장밋빛의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한 가능성이 한 30에서 50% 정도 된 가능성이 한 4-5가지 정도 쫙 충족이 돼야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실은 최근에 어떤 회사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왜요? 실체가 까발려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체가 까발려졌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투 잡고 나와서 반토막 났는데 이거 내 돈 어떻게 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다분히 저기에는 다분히 이 시장에는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요 괜히 상투 잡으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먹어도 얼마 못 먹어요. 지금 뭐 1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 올라 있는 회사인데 100배에서 200배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2배 가는 건 그냥 가죠. 그냥 뭐 상한가 2-3번 가면 그냥 2배 가는 거잖아요. 근데 200%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한가 가기가 쉬운 거 이게. 그런 확률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조 장세, 뭐 앞을 알 수 없는 장세에서 두 가지 정도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능력이 없는 회사는 일단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웬만한 수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회사들 조금 조심해서 보십시오.
그런 애들 몇 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테마는 좀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에 제가 또 테마들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